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직업상담사 직렬,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핵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2강 로의 욕구 이론과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이론인데요. 첫 번째 로의 욕구 이론이에요. 로의 욕구 이론은요,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에 사회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고려하는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심리적 에너지가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직업 흥미는 아동기 초기 경험으로부터 결정된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며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서 따뜻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사람 지향적인 직업을 갖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자녀는 사람 회피적인 직업을 갖게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매슬로우가 제시한 욕구의 단계를 기초로 해서 초기의 인생 경험과 직업 선택의 관계에 관한 추론을 발전시켰어요. 가정 분위기의 유형을 수용형과 정서 집중형 그리고 회피형으로 구분했어요. 1의 세계를 8가지 장과 6가지 수준의 2차원적 체계로 조직하고 있고요. 여기 8가지 장은요,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단체직, 기술직, 5개 활동직, 과학직, 예능직, 일반문화직이고요. 6가지 수준은 순서별로 고급 전문관리, 중급 전문관리, 준전문관리, 그리고 숙련, 반숙련, 비숙련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어요. 수준 1이 가장 높은 것이고 수준 6은 가장 낮은 수준 체계가 되겠어요. 로의 욕구 이론에 따른 5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특성의 발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두 번째, 개인의 유전적 특성의 발달 정도는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사회 경제적 배경 및 문화 배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의 흥미와 태도는 자신의 경험에 따라 발달 유형이 결정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한 이 심리적 에너지는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보고 있고, 개인의 욕구와 만족의 강도는 성취 동기의 유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직장에서 외울 때요, 잠재적 특성의 잠, 유전적 특성의 유, 그 흥미와 태도의 흥, 심리적 에너지의 심, 욕구와 만족의 강도에서 욕해서 잠유흥심욕, 잠유흥심욕 이렇게 욕구 이론의 5가지 가설을 외웠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로의 직업 분류 8가지 장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서비스직이에요. 두 번째 비즈니스직, 세 번째 단체직, 네 번째 기술직이고요. 5번째 5개 활동직, 6번째 과학직, 7번째 예능직, 8번째 일반 문화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 단기 5과의 1 이렇게 외웠어요. 서비 단기 5과의 1. 서비스직은요, 당연히 사람 지향적이겠죠. 교육, 사회봉사, 임상, 심리직 등이 있어요. 비즈니스직은 사업직이라고도 해요. 1대1 만남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서 제품을 판매하며 보험이나 부동산직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단체직은 기업의 조직 및 기능과 관련된 사업이나 행정직 등이 여기에 해당되어지고요. 기술직은 대인 관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요. 사물을 다루는데 관심을 두고 있어요. 상품의 생산, 유지, 운송과 관련된 기계직이나 정보통신직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5개 활동직은요, 천연자원을 개발, 보존, 수확하는 농업업, 축산직 등이 있어요. 과학직은 과학 이론 및 이 이론을 적용시키는 연구직, 교수, 직업 등이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예능직은 창조적 예술과 연예 활동하는 음악과 배우직 등이 있고요. 일반 문화직은 개인보다는 인류의 활동에 흥미를 가지는 고고학자 등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네요. 다시 한번 로의 직업 분류 8가지 장, 서비 단기 5과의 1. 6가지 직업 수준이 있는데요. 수직적으로 수직 차원에 해당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고급 전문 관리예요. 중요하고 독립적이며 다양한 책임을 지는 직에 해당되어져요. 박사나 그에 준하는 교육 수준이 요구되는 가장 높은 직업 수준이에요.
중급 전문 관리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중간 수준의 책임을 지고요. 석사 이상, 박사 이하의 교육 수준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에요. 준전문 관리는 타인에 대한 낮은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되고요. 고등학교나 그에 준하는 교육 수준이 요구되고 있어요. 숙련은 견습이나 다른 특수한 훈련 및 경험이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반숙련은 약간의 훈련 및 경험이 요구되나 숙련직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비숙련은 단순 반복적인 활동에 종사하면서 특수한 훈련 및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가장 낮은 직업 수준을 비숙련직이라고 해요. 부모 자녀 관계와 직업 선택이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자녀의 욕구 유형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가정의 유형을 보면요, 수용형이 있고요, 정서 집중형이 있고 회피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회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수용형은 다시 무관심형과 애정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무관심형은요, 자녀를 수용적으로 대하긴 하지만 자녀의 욕구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고요, 또 자녀에게 어떤 것을 잘 하도록 강요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애정형은 자녀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독립심을 길러주며 벌을 주기보다는 이성과 애정으로 대하는 형을 애정형이라고 해요. 정서 집중형은 다시 두 가지 과보호형과 과요구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과보호형은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자녀의 의존심을 증대시키게 되고요. 과요구형은 자녀가 남보다 뛰어나거나 공부를 잘하기 바람으로 엄격하게 훈련시키고 무리한 요구를 하게 돼요. 회피형은 거부형과 무시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거부형은 자녀의 욕구 충족에 냉담해서 자녀가 선호하는 것을 무시하며 자녀의 부족한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지적질을 하는 것이죠. 무시형은 자녀와의 접촉을 피하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유형을 무시형이라고 해요. 따뜻한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성장한 자녀는 인간 지향적인 직업인 서비스, 비즈니스, 단체직, 예능직, 일반 문화직 등을 선택하며, 이 차가운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성장한 자녀는 비인간 지향적인 직업인 기술직, 5개 활동직, 과학직 등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로의 욕구 이론의 공헌점은요, 성격과 직업 분류를 통합하는 업적을 남겼고요, 독특한 직업 분류 모델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를 측정하는 부모 자녀 관계 질문지를 개발하였다는 공헌점이 있고요. 문제점으로는 로의 개인적 추리에 의존해서 이론의 추론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는 자녀의 발달 과정 동안 일관적이지 못하고 단순하지도 않아서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로는 이론의 공식화에 집중해서 진로 상담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네요. 긴지버그의 진로 발달 이론인데요. 이 긴지버그의 진로 발달 이론은요,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은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서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직업 선택 과정은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단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 긴지버그라는 학자는 처음으로 발달적 관점에서 직업 선택 이론을 제시해서 직업 선택을 하나의 발달 과정으로 제시한 발달 이론 학자예요. 진로 발달 이론 학자예요. 긴지버그는 진로 선택 과정을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긴지버그가 제시한 직업 선택의 양상을 보면요, 직업 선택은 일련의 결정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직업 선택은 가치관이나 정서적 상황, 교육 환경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한 이 직업 선택의 과정은 바람과 가능성 간의 타협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개인은 자신의 욕구, 가치관, 능력, 흥미 등의 이 내적 요인과 가정환경, 부모의 영향, 직업 조건 등 외적 요인 간의 타협으로 이렇게 직업을 선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직업 선택은 단일 결정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일련의 결정이며 나중에 이루어지는 결정은 그 이전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긴지버그의 진로 발달 단계를 보시면요. 첫 번째가 환상기예요. 두 번째가 잠정기고 그리고 세 번째가 현실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잠현이로 외웠어요. 환잠현이요. 환상기는 벌써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이나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요. 환상 속에서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자신의 욕구를 무엇보다도 중시하게 되고요. 놀이와 상상을 통해 미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단계예요. 초기는 놀이 중심의 단계이며 이 단계의 마지막에는요. 놀이가 일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잠정기는 대략 11세에서 17세가량인데요. 청소년기라고 보면 되겠죠. 자신의 흥미나 취미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예요. 점차 능력과 가치관 등의 요인을 고려하게 되긴 하지만 여전히 직업 선택 문제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측면, 즉 잠정적인 성격을 띈다. 그래서 잠정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능력과 가치관 등의 요인을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하긴 하지만 여전히 환상기 때의 그 느낌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잠정기의 하위 단계는요. 흥미 단계 있고 능력 단계, 가치 단계, 전환 단계, 흥능가전 이렇게 외웠었단 말이에요. 흥미 단계는 자신의 흥미나 취미에 따라서 직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단계고요. 능력 단계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시험해 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가치 단계는 직업 선택 시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며 자신의 가치관 및 생애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해 보는 단계예요. 전환 단계는 현실적 외부 요인으로 관심이 전환이 되면서 이 현실적 외부 요인이 직업 선택의 주된 요인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전환 단계예요. 그래서 잠정기의 하위 단계 흥능가전, 흥미 단계, 능력 단계, 가치 단계, 전환 단계 구분해서 살펴주시기 바래요. 이 긴지버그의 현실기인데 우리가 환잠현이라고 했었잖아요. 17세 이후 성인 초기에 해당되는 현실기예요. 자신의 개인적 요구 및 능력을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부합시킴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시도하게 돼요. 능력과 흥미의 통합 단계로서 가치의 발달, 직업 선택의 구체화 등이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현실기의 하위 단계를 살펴보시면요. 탐색 단계가 있고 구체화 단계가 있고 특수화, 정교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기의 하위기는 탐구특이라고 외웠어요. 탐색 단계는 직업 선택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며 직업 선택의 기회와 경험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예요. 구체화 단계는 직업 목표를 정하는 단계로서 자신의 결정과 관련된 내적, 외적 요인을 고려해서 특정 직업 분야에 몰두하는 단계가 구체화 단계예요. 특수화, 정교화 단계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정교한 계획을 세우며 고도로 세분화, 전문화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단계가 특수화, 정교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직상사 기출했던 로가 제시한 8가지 직업군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가? 8가지 직업군이니까 서비 단계 5과의 일이에요. 그 중에서 상품과 재화의 생산, 유지, 운송과 관련된 직업을 포함하는 군집이고 운송과 정보통신에 관련된 직업뿐만 아니라 공학, 기계, 무역에 관련된 직업들도 이 영역에 속한다. 대인관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사물을 가르는 데 관심을 둔다 했으니까 지금 이 문제는 기술직에 대한 설명이네요. 19년도 공시문제 긴지버그의 진로발달 이론에서 일이 요구하는 조건을 점차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 나가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2번의 잠정기에 해당하겠네요. 강의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